네, 오늘은 이 기업을 주목하라 전장용 MLCC가 대세. IT MLCC와는 또 뭐가 다른 걸까요? 이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대표 이형수 대표와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제가 또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네, 제가 좀 궁금한 질문들 네네. 꼬박꼬박 또 이렇게 저장을 해놨거든요. 오늘 네네. 한번 넉넉하게 네네. 많이 여쭤볼게요.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사막 콘덴서의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업이고 이 콘덴서가 정확하게 뭔가요? 콘덴서는 사실 그 일본에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오. 미국 쪽에서는, 북미 쪽에서는 커패시터라고. 캐패시터. 캐패시터. 네네, 맞습니다. 커패시터라고 하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가 능동 소자하고 수동 소자로 보통 이렇게 회로 구성품을 분류를 하는데요. 네. 능동 소자는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이게 자기가 스스로 뭔가 워킹을 하는 거고요. 수동 소자는 이제 능동 소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회로에서 보면 커패시터하고 그리고 인덕터하고 저항이라는 이제 세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네. 그게 수동 소자, 3대 소자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커패시터 쪽이 주로 좀 이제 큰 업체들이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국내 삼성전기라든지 TDK 같은 업체들이 하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제 커패시터 쪽에서 굉장히 중견 기업인데 자리를 잡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인덕터 쪽을 하는 회사는 국내 아비코전자 같은 회사들이고 저항도 이제 아비코전자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이제 그 회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맛소금, 네, 깨소금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없으면 아쉬워서 계속 찾게 되는 네네. 꼭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이고 그게 네네. 바로 콘덴서 그리고 MLCC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커패시터라는 게 여러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네.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안에 그 액체를 채워서 전액을 채워서 전액 콘덴서라는 걸 쓰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필름을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필름 콘덴서를 쓰기도 했고 실제로 지금도 사막 콘덴서의 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필름 콘덴서 쪽이고요. 그런 것도 이제 지금 뭐 한 몇백억 정도 매출을 합니다. 네, 하는데 이게 이제 요즘엔 점점 경량화되고 있잖아요. 그쵸. 경박 단소화되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 MLCC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이 적층 네.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필름이 적층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적층이 더 많아지는 그 세라믹을 네. 이렇게 적층을 해서 그냥 이제 그 예전에 필름 콘덴서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콘덴서 역할은 뭐냐면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가 딱 작동하는데 필요한 전압을 딱 흘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전기를 딱 켜면 이게 갑자기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좀 적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들어올 때는 이 커패시터가 전기를 좀 머금어주고 이제 필요한 것만큼만 보내주고 그리고 적게 들어올 때는 이게 머금고 있던 거를 같이 내보내주는. 맞춤으로. 맞습니다. 일종의 댐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네. 미세화 하나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계속해서 불러오고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MLCC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MLCC 전장용이라고 전장용이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IT MLCC, 전장용 MLCC 뭐가 다른 걸까요? IT용 MLCC는 네. 뭐 예전에 이제 그 MLCC를 콘덴서를 TV나 뭐 이런 가전에 많이 썼겠죠. 그때 예전에 뭐 이렇게 전자기기 뜯어볼 일은 없었겠지만 보면 이렇게 위에 동그랗게 이렇게 그 달려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납작하게 만들어지니까 이제 MLCC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우리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나 노트북 PC나 요즘에는 이제 TV 같은 데도 다 MLCC를 쓰고 있고요. 원래는 IT가 이제 MLCC의 주요 수요처였는데 네.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죠. 이제 자동차가 원래는 기계 장치였는데 얘가 전자 장치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장 부품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차의 그 BOM이라고 하죠. 전체 코스트에서 보면 한 그 전장 부품 어떤 그 평균 코스트가 한 $3,000 후반대 정도예요. 네. 근데 전기차가 되면 그 2배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역시 고부가 같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자율주행차가 되면 자동차가 이제 컴퓨터로 바뀌어요. 그럼 훨씬 많은 MLCC들이 필요해지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물론 제일 수혜를 보는 거는 반도체예요. 근데 이미 반도체는 많이 프라이싱 돼 있으니까 그쵸. 이제는 어떤 그 자동차의 고도화 그리고 이제 AI의 고도화로 인해서
반도체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맞게 또 이제 반도체 성능 고도화로 MLCC 같은 이 아이템 수동 소자들의 고도화 그리고 수요 증가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흐름을 쫓아가면서 오히려 선 반영되지 않은 그 아래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네네. 투자에 대한 전략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투자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낙수 효과라고 해서 이제 우리 그쵸.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면서 위에부터 채워줘. 일단 근데 그 선점이 네.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채우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밸류가 차면 그 다음에 이제 소동소자, 기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켓 이런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반도체 턴에서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네.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일단 그 다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수동 소자 이쪽 네네. MLCC 쪽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사마 콘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많은 또 MLCC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네. 가운데 이 사마 콘덴서의 경쟁력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규모의 경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업체들이 워낙 규모도 크고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사실 뭐 무라타나 TDK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삼성전기도 세계 2위 MLCC 업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뭐 규모나 기술력에서 따라가기 힘든데 그러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굉장히 특화된 시장. 대기업들이 뭔가 눈독을 들이지 않을 만큼의 어떤 작지만 여기서 뭔가 특화할 수 있는 시장이 중요한데 그런 쪽이 원래는 산업용 중장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는 MLCC들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 시장을 하면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이제 전장을 주요 어떤 핵심 사업을 하나 키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LG전자의 VS 사업부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차를 확대하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자리매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일단 대기업들이 하는 시장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잘하는 것, 그 구역의 사업성을 좀 확보하고 경쟁력을 거기서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해외 쪽에서도 판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마 콘덴서의 파이가 매출 증가를 이런 곳에서 조금 기대해봐도 좋은 걸까요? 요즘에는 이제 사마 콘덴서가 집중하는 쪽은 전기차 쪽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쪽에 좀 이제 네. 많이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이제 고용량, 고효율화된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순수 전기차, 배터리 BEV라고 하죠. 배터리 전기차 쪽으로 이제 신모델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 뭐 현대, 기아차 이런 쪽뿐만 아니라 북미의 이제 모델들 뭐 이런 유수의 브랜드들에도 이제 신규 모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뭐 삼성전기부터 다른 대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해외 업체에서도 이런 경쟁력이 사마 콘덴서의 경쟁력이 충분히 이렇게 인정되고 부각받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이게 그 MLCC 시장이 진입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진입하기는 힘든데 일단 안착하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라믹 부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세라믹 부품은 일종의 도자기 굽는 거하고 비슷해요. 도자기 진짜 예민하고 어렵고 예민하죠.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본력으로만 되는 거면 중국이 벌써 다 달려들어서 했겠죠. 해먹었겠죠. 그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도자기라는 게 우리가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장애들을 보면 다 깨서 부서잖아요. 이게 품질이 안 된다고. 맞아요. 예, 그만큼 민감하고 이런 부분에 노하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사마 콘덴서가 오랜 업력을 쌓고 그리고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런 스펙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하면서 이제 지금 충분히 이제 안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네네. 사업이었군요. 네, MLCC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DC-링크 탑재 모델 네네. 이야기도 궁금하고 네네. 이러한 모델 확대로 흑자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원래 사마 콘덴서는 MLCC 이전부터 콘덴서 쪽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주로 이제 필름형 콘덴서 쪽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력 인프라 쪽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슈퍼 커패시터 뭐 이런 쪽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하나가 이제 DC 링크 커패시터라고 DCLC라고 하거든요. 네. 뭐 그런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 써 있냐면 전기차에 씁니다. 네, 전기차의 전원 어떤 전환 쪽에 많이 쓰이는데. 전압 안정화나 그리고 전류 리플로 이런 쪽들을 뭐 방지해주거나 아니면 뭐 인버터 회로 이제 보호해주고 안전과 또 연관되어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직류나 교류 쪽으로 이제 전환할 때 에너지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뭔가 이런 부품들 쓰면 좀 효율화되고 그런 건데 원래는 이제 LG전자 VS 사업부 쪽이나 현대모비스 쪽에 주로 납품을 하다가 작년 초에 네. 독일의 그 친환경차 부품 업체가 있어요. 그 회사하고
7년 동안 400억 정도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 생산을 위해서 태국의 신규 공장을 셋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본격화됩니다. 매출이 조만간.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굉장히 우상향할 수 있다. 이쪽 아이템도. 그래서 지금 사실 사막 콘덴서를 본다 그러면 MLCC 쪽하고 DCLC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미래 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이를 반영해서 정확한 숫자가 궁금해요. 네네.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매출 한 730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5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동안 분기 실적이 네. 이익이 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4분기가 조금 슬로우한 거는 아무래도 재고 조정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연말에 또 보너스도 주고 일회성 비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매출 2,900억에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로 보고 있고, 이게 올해 업황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전방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꽤 선방한 실적이에요.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도 네네. 올해 11월 전기전자 이 주요 품목 수출입 데이터 잠정치에서도 이 MLCC 수출액이 12개월 연속해서 YOY로는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지표들도 충분히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영업을. 올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전방 시장들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다면 4분기도 오케이. 내년까지는 조금 더 그 개선에 대한 여력까지 확인해봐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기조 가져간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전장 쪽 비중이 높아지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장 쪽 그 아이템이 네. 뭐 이익률이 높은 것도 좋은 건데요. 사실 IT,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 비해서 전장 쪽이 좋은 게 자동차는 신모델 하나 만들면 8년 동안 장기 납품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은 한 6개월 있다가 훅훅 바뀌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 계약 자체의 파이가 다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모델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지, 일단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납품이 돼요. 오랜 계약 기간 네. 동안. 그래서 이제 좀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막 콘덴서 MLCC 사업에서 자동차 전장 비중이 지금 40%까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 이 구조, 실적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영수 대표와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만나서 소개한 기업이 HPSP였어요. 네네, 그 그렇죠.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 만났던 이 사막 콘덴서도 전망과 실적까지 좋다고 하니까 동반된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또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온 디바이스 AI 테마일 것 같아요. 이달부터 또 뭐 AI PC가 잇따라 출시된다라는 말도 있고 아무래도 이러한 기대감이 침체되어 있는 세트 시장에 조금 훈풍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정정 드리자면 네. 이거 온 디바이스 AI는 테마 아니에요. 네, 펀더멘털입니다. 펀더멘탈. 네, 절대 테마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몇 년 전, 재작년쯤에 메타버스 붐이 일었는데 네네. 메타버스를 혁명이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AI는 혁명이에요. 혁명이죠. 네, 이게 AI는 실체감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AI는 지금은 테마로 보시면 안 되고요. 테마면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렇게 돈을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모든 어떤 자원을 서버 AI 쪽에 집중을 한 거예요. 서버 AI 쪽에 집중한 이유는 네. AI가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고 그 막대한 돈이 엔비디아 GPU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요. 네. 학습이 끝나면 얘가 추론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계속해서 사교육비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있어야 맞습니다. 아웃풋도 있으니까. 그렇죠. 초중고 때 계속 사교육비 내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등골이 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돈을 벌면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갖다 드리죠. 엄마 아빠 미안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이 끝나면 얘가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추론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하고 붙어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건데 그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처럼 모든 컴퓨팅 파워를 서버 쪽에서 담당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고 굉장히 전기 어떤 비용도 많이 들고 불리한 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PC나 스마트폰,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서 일부 AI 연산을 담당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디바이스에 기존 쓰던 반도체하고 뭔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AI 반도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 반도체로 바뀌고 그러면 그 AI 반도체 주변에 있는 수동 소자들도 더 좋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AI 반도체가 되면 기판 자체가 넓적해져요. 넓적해지기 때문에 기판이나 테스트 소켓 쪽도 이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AI 반도체라는 거는 기존 반도체하고 뭐가 다르냐? 네.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뇌. 네. 그래서 무서운 얘기 같네요. 네, 사람의 뇌하고 그러면 컴퓨터가 뭐가 다르냐면 지금 쓰는 우리 컴퓨터라는 거는 네.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70년 전에 고안한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데 프로세서가 있죠. 네, CPU나 GPU 같은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리고 스토리지, HDD나 SSD에서 데이터를 땡겨줘. 근데 이 프로세서 성능을 데이터 전송 속도가 못 따라와요. 항상 병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읽기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D램을 쓰는 거예요. 그게 프로세서, D램, 스토리지 이 어떤 피라미드 구조가 폰 노이만 구조인데 네. 이게 AI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기존 컴퓨터에는 굉장히 괜찮은데 네. AI라는 놈은 우리 사람 그렇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우리 앵커님도 갑자기 어려운 이야기하면 딴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게 멀티태스킹이거든. 멀티태스킹.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신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어요. 뇌는. 그죠? 근데 그렇죠. 컴퓨터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하나로 만들면 되죠. 그렇죠. 근데 기술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컨셉이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미래 반도체인 거고요. 네. 당장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 놓아요. 그게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입니다. 그게 우리 엔비디아 이야기하는 2.5D 구조예요. GPU하고 HBM이라는 그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 놓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하. 이게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게 프로세서, CPU, GPU 같은 데다가 머리 위에다가 HBM을 올려버리는 최근에 이제 삼성의 세인트라는 그 기술을 공개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프로세서 위에다가 D램을 올려있거나 SRAM 같은 걸 올려버려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이는 그게 이제 사람의 뇌에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나중에는 그냥 컴퓨팅 인 메모리가 되는 게 가장 사람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건 뭐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뭐는 더 불필요하게 될 것인가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따로였던 게 안에 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최대한 가까이 붙여놨어요. 그럼 더 높은 기술력도 필요할 테고 더 많은 재료가 요구될 텐데 제일 많이 요구되는 이 시장에서 요구되는 게 어떤 분야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하나로 못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기술적인 이유로. 가까이 붙여놓으려면 네. 패키징 따는 세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류를 줄이는 걸까요? 기존에는 반도체라는 게 다 전공정에서 해결을 했잖아요. 네.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높여서 성능을 높였는데 AI를 구현하려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가까이 붙여서 2.5D 구조를 패키징 해야 되죠. 네. 아니면 나중에는 3D로 해야 되죠. 이런 기술들이 어디서 백업이 돼야 되냐면 다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에서 백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 아이템이 HBM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그거죠. 이제 기존의 메모리라는 거는 커머디티였어요. 네. 어떤 보드든 이렇게 메모리는 딱딱 꽂으면 다 작동하죠. 표준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범용이라고 하는데요. 범용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미리 만들어 놔요. 재고를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수요가 좋을 때는 재고가 막 부족해서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아요. 근데 올해처럼 전방 수요가 안 좋으면 재고가 남아서 가격이 폭락하죠. 그러면 가격 변동이 크니까 메모리는 파운드리에 비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낮은 멀티플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크니까. 근데 AI 시대에 들어서 뭐가 달라지냐면 기존의 메모리라는 게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로 바뀌어요. 주문형으로 바뀌어요. 그게 대표 맞춤형. 맞습니다. 그 대표 아이템이 HBM이에요. HBM은 커머디티가 아니에요. 스페셜티예요. 엔비디아가 주문한 대로 거기에 맞게 설계해서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도 점점 파운드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얼마 전에 애플이 공개한 비전 프로 같은 경우 있죠. 네. 비전 프로의 프로세서 두 개가 중요한 게 두 개가 들어가요. 그게 M2라는 프로세서, 우리 그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이 비전 프로에는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가거든요. 카메라도 들어가고 3D 센서도 들어가고 막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센서만 전용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있어요. 그게 R1이라는 프로세서인데 그 R1이라는 프로세서 옆에 딱 붙어서 작동하는 메모리가 있어요. 얘는 주문형 메모리예요. 그게 LLW라고 하거든요. Low Latency Wide I/O라고 해서 기존 모바일 D램 대비해서
인풋 아웃풋 수가 8배가 많고 밴드위스 대역폭이 2배가 높아요. 이제 그런 주문형 메모리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이거 약간 좀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퍼포먼스가 왜 이렇게 다르냐? 그게 주문형 메모리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제일 잘하는 애가 기존의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 2등 업체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주문형 메모리를 생산하려고 만들려고 하면 다 삼성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쪽을 네.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높은 멀티플을 주는 이유입니다. 이미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짚어주신 게 이건 테마가 아니라 펀더멘털이다. 네네.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그만한 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쵸. 역시나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뭐 반도체, 신제품, 새 아이들이 소위 말해 아이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AMD도 이와 관련해서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새로운 반도체인 MI300X였어요. 네네. 그런데 엔비디아보다 메모리 용량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이 또 크다고 해요. 물론 가격 공개는 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용량 대역폭이 커졌다라는 건 기존보다는 가격이 뭐 낮아질 거라는 뭐 의미 코멘트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이런 소식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사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HBM한테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국내 메모리 쪽에는 굉장히 좋은 이슈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엔비디아의 지금 주력 칩이 H100이라는 칩이에요. 네. H100 칩은 2.5D 구조로 되죠. 근데 HBM을 80GB를 써요. 그 H100은. 근데 이번에 나온 MI300X 같은 경우는 192GB를 써요. 네. 2.4배 이상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세서 성능도 중요한데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뇌하고 최대한 비슷하려면 뇌는 한 개인데 그죠? 근데 두 개를 최대한 가까이 그렇죠. 붙여 놓으면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보내줄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네. 고용량의 데이터를. 그러면 밴드위스가 되게 중요한데 80GB인 애하고 192GB인 애하고 성능은 당연히 192GB가 유리하겠죠. 물론 이제 GPU라는 게 요 하나 가지고 성능이 좌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 한 개는 그 AMD MI300X라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AI 반도체라고 하면 거의 뭐 등식이 엔비디아 칩이잖아요. 근데 계속 네, 이야기할게요. 네, 네. 지금의 AI 반도체 이꼬르 엔비디아인데 이제 점점 더 경쟁사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AMD의 MI300X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리고 자체 설계 칩들도 들어오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HBM을 많이 쓰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이런 모든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서 일단 증권사에서는 올해 또 상반기 올해 갔던 후공정의 기업들보다는 이제는 소재 쪽에 더 관심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곳에 동의하십니까? 보통 이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네, 이제 초창기에는 장비주들이 제일 탄력 있게 튀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차면 소재 부품으로 가고 마지막 피날레가 PCB예요. 네. 그런 사이클대로 가면 이번 장비 사이클 놓쳤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 못 샀다 그러면 소재 부품줄 사는 것도 방법이죠. 네. 그 사이클을 염두해서 투자 네네. 전략에 녹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속 시원하게 반도체 이야기 다 또 털어주셨어요. 너무 네네. 감사해요. 네네. 네, 관련된 이야기 사막 콘덴서의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HSL 파트너스 대표 이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